시장의 흐름을 컴팩트하게 알아보는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480선에 안착했습니다. 여러 변동성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또 요즘 뜨거운 양자부터 비만 치료제, 정치 인물주까지 여러 테마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빨간불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어느 테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도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림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김태훈 매니저가 남겨줬네요. 내년 증시 랠리 전망 속에 AI와 반도체 관련주 강세가 전망됩니다. 테슬라와 팔란티어 종목을 주목해보세요 라고 남겨줬네요. 네, 앞서 특징주에서도 테슬라와 팔란티어 두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잠시 쉬어가긴 했지만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미증시 랠리도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AI와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멘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어떤 알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신광선 매니저가 남겨줬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내년 변수는 트럼프, 고배당주나 밸류업 지수를 주목하세요 라고 남겨줬네요. 네, 여전히 정치적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또 내년 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죠. 이 트럼프 정권이 본격화될 만큼 트럼프 리스크가 제1 변수일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나 밸류업 관련주 주목해보자는 전략까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알림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이지은 대표가 남겨준 전략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해준 날이었죠. 오늘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지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자고요 라고 남겼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3%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정치적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든든하게 끌고 가줬습니다.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수급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하창환 본부장이 남겨줬네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수급 변동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남겨줬네요. 네,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당일은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장에서 수급 변동이 일어날지 오늘 장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알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조 본부장입니다. 하방 경직성 확보 후 반등이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관련주들 주목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4흘 연속 저점을 찍고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섹터가 움직였지만 그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주나 바이오에 주목해보자는 전략이었는데요. 특히 바이오는 어제 펩트론이 30% 가까이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 위주로 진한 빨간불을 켜냈죠. 오늘 장에서 이 두 섹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머니그램 코멘트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이슬이 팀장이 남겨줬는데요. 정치 리스크 안정화와 금투세 폐지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니 낙폭이 컸던 방산주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겼습니다. 네, 이슬이 팀장은 방산주를 언급해줬네요. 방산주가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제는 대형주 위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슬이 팀장 전화 연결해서 방산주부터 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섹터 이야기 전에 오늘 장 전반적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어제의 이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혼란스러웠던 시국이 탄핵 국면으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는 중소형주 대비해서 수급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금투세 악재라든지 이런 코스피 지수가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다면 코스닥은 거의 20%대 하락률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했던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수급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지수는 계엄 사태 이전까지 좀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환율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는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추세적 반등이라고 예견하기에는 다소 일러 보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비중 확대보다는 점진적 비중 확대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역시 중소형주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주, 이런 중소형주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해 보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낙폭과대 위주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방산 등 이런 대형주 중심의 종목을 사 모아 가시는 이런 투트랙 전략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지만 낙폭이 컸던 섹터 위주로 반등을 보일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방산주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공작 회의에 따라서 보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소비 진작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세부안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중국의 경우에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 부양책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출주에는 이제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ODM 기업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맥스가 가장 좀 대장격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이와 별개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밀린 업종이기 때문에 방산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국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이게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낙폭만큼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밀리면서 상당히 좀 고점 대비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좀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한 수혜주들 짚어봤고요. 또 방산이나 화장품 등 수출주 위주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까지 구체적인 전략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신 이슬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섹터를 정말 다양하게 짚어봤어요. AI나 반도체 관련주부터 바이오, 또 방산,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 각 섹터별로 관련한 호재와 전망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수급이나 시세 흐름을 체크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직 정치적 리스크 혹은 또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 부분도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